저는요, 제가 3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이 사실은 사진으로밖에는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습니다. 딸이 4명이었고 저는 그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딸 4명과 함께 남편 없이 그 옛날 그 시절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선택한 것은 시장에 가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거의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하셨고, 또 그렇게 일찍 가시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좋은 정보를 뉴스를 듣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셨고, 늦은 오후까지 하루 종일 시장에서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딸 넷을 혼자서 키워야 되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둘째 딸을 입양을 보낼까까지 고민을 하셨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남편도 없는 저희 엄마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시장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정말 자식들 넷을 다 잘 키웠지만 저희 엄마의 삶은 전혀 여유도 없고요. 당연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저희 엄마는 건강관리를 꽤 잘하셔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할 거다,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죽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0년을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79세가 되셨을 때 척추 이상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죽지 않았어요. 본인 소원대로라면 일을 못할 때가 죽을 때라고 얘기했는데 일을 못하지만 죽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걸 뭐 하려고 수술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셨고, 혼자서 그렇게 저희를 키우시면서도 사실은 돈 없다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눈치는 있으니까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닌 건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등록금 달라 할 때 그냥 말없이 등록금 주셨고, 책 사야 된다 할 때 책값 주셨고, 준비물 사야 된다 할 때 준비물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 저희 엄마한테 어릴 때 철없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우리를 재워놓고 밤에 은행 가서 돈 나와요? 이랬더니 저희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밤마다 가서 돈 나오잖아. 아, 돈을 나와서 이렇게 다 필요한 걸 다 주는구나, 이렇게 철없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남편도 없고 딸 넷과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평생을 사셨지만 사실은 저희 엄마 페이는 40년을 종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셔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저희 엄마 노후는 당연히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인 저희들이 돈을 모아서 저희 엄마에게 생활비를 드릴 때 지금도 기억나요.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 딸들한테 도움을 받고 살고 싶지는 않았다고. 그런데 사셔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저희들의 생활비를 받으셨어요.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엄마 받을 자격 충분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당신 딸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씻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도구를 참 잘못 선택했던 것 같다. 조금 기술적으로 갔다면 40년을 그 분야에 종사했다면 굉장히 엄청난 기술자가 됐을 텐데 다른 사람 밑에서 평생 일을 해도 똑같은 월급을 받았고 일을 그만두는 그 순간에도 월급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를 참 잘못 선택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와 달리 저는요,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다른 알바보다는 가외를 했습니다. 옛날에, 벌써 옛날 얘기네요. 아이 학생 2명 가르치고 한 달에 40만 원 정도 가입비를 받았으니까 그때 대학생 때 저는 꽤 부자였죠, 그죠?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 학원 강사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어리니까 돌아다니기 좀 못해서 집에서 공부방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20년을 넘게 공부방을 했습니다. 뭐 어떤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엄마와는 다른 도구를 선택했고 그 다른 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나름 투자를 했고 저희 엄마도 나와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저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2시부터 7시까지 수업하고 주 5일 수업하고 주로 수학 가르치고, 그리고 한 달에 교육비도 제가 책정하니까 사실은 교육비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면서도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제 지식을 파는 일을 한 거죠. 뭐 다른 노동을 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일을 해서 부자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엄마와 똑같이. 저희 엄마의 삶과 저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저희 엄마보다는 제가 훨씬 편하게 살아온 듯 하나 노후 준비가 안 된 건 똑같더라고요. 시대가 달랐고 도구가 달랐고, 그런데 결과는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20년 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만 해서 부자가 되는 세상은 이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요즘 느끼시죠? 정말 잘 살아진 것 같은데, 굉장히 편안해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왜 노후 대안을 하나도 안 돼 있어?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 차이는요 사실은 우리의 잘못이기보다는 세상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계속 뉴스에 떠들고 있는 얘기들, 바로 제4차 산업혁명, 1784년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모든 노동을 기계가 했습니다.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기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편리해진 세상이 온 거죠. 1870년대에 전기가 개발이 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기계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거죠. 더 편리해졌죠. 1969년에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제3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건요 우리들에게 자동화라는 어마어마한 편리한 시대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자동화가 되자마자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일자리 문제예요. 내가 하던 일을 기계가 그냥 자동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만 있으면 내 일자리가 뺏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20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고 공식적으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제3차 산업혁명까지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전 사회 경제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질 거예요. 왜냐? 생명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요. 진짜 어떤 시절이 되면 알약 하나만 먹어도 진짜 늙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뺏겨버린다는 거죠. 올해 기사입니다. 여러분,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5년 내에 인공지능을 설계사로 쓰겠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에게 설계를 받으실래요? 사람에게 받으실래요? 아직은 확답이 안 나오시네요. 안 받아봤죠? 그런데 여러분, 왠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수익이 높은 쪽으로 나를 유도해 갈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90% 사라질 것이다. 아니에요. 80% 사라져요. 아닙니다. 99% 사라집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든 90%든 99%든 확실한 건 지금 인간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적인 기사도 또 났습니다. 애터미하고 아무 상관없는,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아무 상관없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인간의 터치를 원한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소통하고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일자리는 앞으로 더 생존하고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 그 일자리가 뭐냐?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이 장소에 온 이유인 바로 애터미 사업입니다. 이 애터미 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이 와도요 더 많이 발전할 일이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 얘기를 제가 제 경험담을 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제가요 애터미 성공의 길입니다. 애터미 성공의 길은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길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소비자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 소비자가 오늘처럼 세미나를 통해서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자가 결국은 리더가 되는 이 일이 저는 애터미 성공의 길이고 성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요, 소비자. 과연 내가 이 회사에 소비자를 할 만한가? 소비자는 만족스러운가? 그것부터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좋고 싸죠. 소비자로서 애터미 소비자 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 성공의 90% 이상은요 바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오늘 제품 강의 들어보니까 이거 맞던가요? 진짜 맞습니다. 애터미의 모든 제품은 세제며 먹거리며 바르는 거며 전부 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요 현명한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성분 다 조사해요. 무조건 좋다 한다고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애터미 모든 제품 정말 좋은데 가격까지 착해요. 가격까지 싸요. 그렇다면 소비자 할 만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이 소비자가 캐시백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바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소비자가 이익을 넘어서서 뭐까지 된다고요? 소득까지. 애터미 캐시백 어때요? 정말 제대로 모으면 4%, 심한 경우 8%까지 가능하죠. 8%는 아닌데 가능하죠. 정말 여러분 소비자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소비가 이익을 넘어서서 뭐까지? 소득까지 가능한. 자, 애터미 소비자 할 이유 충분히 있으시죠?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애터미의 성공은요 기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제품이 받쳐주니까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고 소비자도 이익이 되고, 이익을 넘어서서 똑똑한 소비자는 소득까지, 소비를 통해서 소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애터미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로 소비자만 하고 있던 사람이 주변에다 알리는 거예요. 저는 돈 준다고 알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언니를 뜯어 말리기 위해서 사업 설명 들어가고 세미나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하도 해서 뜯어 말리려고 갔는데, 저희 언니에게 투잡으로 하라고 코칭하려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듣고 뚜껑이 날아갔을까요? 안 날아갔을까요? 다 짐작하시네요. 뚜껑이 안 날아갔어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아주 잘 따집니다.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따박따박 따져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이 저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아주 좋아하죠. 왜? 저희 시어머님도 하실 얘기 저한테 따박따박 다 하세요. 그러면 저도 오케이, 예, 맞네요 어머니, 이러면서 받아들이거든요.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앉아서 조목조목 다 따졌어요. 얼마나 따졌냐? 3개월을 따졌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밥 해야 되는데 원래 밥 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수업 끝나자마자 앉아서 애터미 PSR에 인터넷 다 뒤졌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매일 블로그 뒤졌고요. 목요일마다, 그때는 대전이었습니다. 대전에 세미나 참석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하얀 거짓말 했습니다. 어머니, 집안에 급한 사정이 생겼어요. 토요일날 보충 수업 해드릴게요. 오늘은 수업이 안 되겠어요. 네, 선생님 알겠어요. 3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어머니도 왜 선생님 집안은 목요일마다 일이 생겨요? 하고 묻는 어머님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줬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렇지만 제 일은 확실하게 하는데 성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혹 하고 바로 시작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딱 알아보고 그때부터 스타트하기 전까지는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다른 제품 하나도 안 알리고 해모임 효과를 저희 남편이 받고 그걸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해모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언니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개발했는데 이럴 때마다 미친나,
헛소리 하지 마라. 이제 국가기관까지 팔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나. 이렇게 했던 그 얘기를 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했는데 화장품은 모르겠고 한국 해모임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이 진짜 뛰어나다. 이러면서 알렸어요.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이 딱 제 주변 사람들만 제 얘기를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해모임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그 복용하셨던 분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알리면서 제가 저희 언니한테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내 밑에 아무도 가입도 시키지 마라. 저희 언니가요, 네가 알려주는 그거 소개해주는 그게 사업이다는데 내 밑에 아무도 가입시키지 마라.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다 이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저희 언니가 네 밑에밖에 가입 못한다. 네가 소개시켜준 사람은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요 돈 벌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해모임이 너무 좋아서 순수하게 주변에 알렸고 회원가입되는 거 저희 언니한테 다 던져줬습니다. 언니 니 다 가지라. 내 밑에는 가입시키지 말고 언니 니 싹 다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언니가 대량 난감이었죠. 동생이 또 하도 성질이 지랄 맞으니까 지 밑에 가입시켰다고 나중에 지랄하는 거 아니야? 막 이 걱정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알리는 것이 사업이더라고요.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7만 얼마 들어오니까 어머 돈 왜 이렇게 많이 주는데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찔려서 제게 해모임을 구매해줬던 고객들을 불러다가 애슐리라는 샐러드 바에서 제가 밥을 샀다니까요. 왜냐 7만 얼마는 너무 큰 돈이어서 내가 하면 안 돼. 그래서 밥을 샀는데 그 밥 먹은 사람 중에 2명이 사업자로 나왔어요. 제가 사업자로 나오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저는 사업인지 모르고 알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리다 보니까 돈이 들어왔고 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자, 사업자란 뭐냐면 소비자였어. 그런데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겁니다. 광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저희 애터미 자체가 광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누가 해요? 소비자였던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사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저도 알리고 있었어요? 안 알리고 있었어요? 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이 나 소비자는 하겠다 그래. 뭐 얘기 들어보니 뭐 소비자는 해도 되겠네? 괜찮네. 그런데 과연 내가 사업자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검증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사업자를 하는데 애터미는 사업자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아까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입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월간 유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업자 하기가 쉽고 진입비가 없고 월간 유지가 없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자영업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뭐 없이? 돈 없이. 여러분이 자영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 요즘은 떡볶이 가게를 하더라도요 1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돈 갖고 하면 되지만 없는 사람은 그것마저 뭐 해야 돼요? 대출 받아야 돼요. 자영업 떡볶이 1억 투자해서 한다고 성공하나요? 전혀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요 내가 소비자를 하다가 사업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될 때 진입비 없습니다. 월간 유지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물론 20세 이하 빼고 100세 빼고 자 모든 사람에게 자영업의 기회를 그냥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비자를 하다가 사업자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진입비가 200만 원이야 500만 원이야 그 돈 있는 사람만 사업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돈 투자한 사람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될 때 그 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매달 월간 유지가 있다면 돈 없는 사람은 이 사업 할 수도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본래 연금성 소득을 얻습니다. 맞죠? 연금성 소득, 연금이 이번 달에 연금 가입하고 다음 달 바로 주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연금은요 연금 개시일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납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그 연금성 소득을 바라보기 위해서 진입비 내고 거기다가 매달 월간 유지로 필요도 없는 물건을 매달 사려고 한다면 이건요 돈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돈 없는 서민은 성공의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자 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입비 없어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월간 유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정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사업자가 누구나 될 수.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에게 자영업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래요. 대박 맞죠? 내가 가입시키지 않아도 100단계에서 정말 사업을 하는 큰 사업가가 내 밑에서 나왔어. 내가 성공해야 안 해요? 해요. 저는 외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2014년에 강의 갔다 오고 났어요. 저 제발 외국 좀 보내지 마세요. 저 너무 불편해요. 캄보디아에 제일 좋은 호텔에 갔는데요, 바퀴벌레가 가장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요만해요. 제가 잠도 못 자고 한 마리 나왔는데 밤새도록 수만 마리 바퀴벌레에 시달리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나 해외 못 나가겠어요. 너무 불편해요. 보기에 엄청 아무거나 잘 먹게 보이죠. 예, 한국 음식을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근데 해외만 나가면요, 못 먹겠다. 호텔 음식, 호텔이고 지랄이고 못 먹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 한쪽에는 지금 해외가 터지는 정도가 아니고 매일 매출을 보면요, 외국인 이름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지는 않으면서도 엄마 이거 어느 나라인지 갈로 해가 표시 좀 해주면 좋겠다. 어느 나라 사람이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노? 그런데 저는요, 캄보디아 한 군데 강의하러 간 게 해외 사업은 끝입니다. 외국인 한 사람 잡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통역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영어로는 당연히 못해요. 그런데 제 한쪽에서는 지금 해외 라인이, 해외 매출이 엄청나게 뜨고 해외 라인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운대에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아줌마인데 글로벌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고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또 해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 그게 뭐예요? 무한단계 무한누적. 제 인맥이 아닌데. 그래서 과거에 세미나 갔을 때요, 많은 성공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밑에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뭐라 했냐면,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이랬어요. 안 되는 사람은 포기하라고 하고 안 되는 사람은 돌아가라 해야지. 무슨 포기하지 말라고 저딴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저는 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진짜로 100대 밑에서, 어떨 때는 200대 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안 될 것 같은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정말 활기차게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애땀이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남의 인생에 함부로 포기하라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애터미 사업자. 자, 기본적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정말 멋진 제품들이 우리 구성품이에요. 맞죠? 우리 사업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정말로요, 애터미 사업은 제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 회사가 가진 특징과 정말로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성공이지, 내 개인적인 능력, 내 개인적인 경험, 나의 스펙, 이런 것 갖고 성공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성공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리더가 되어볼 욕심을 가지세요. 리더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리더가 된다면 100% 성공한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리더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아, 그렇지, 그래. 이제 마지막 어려운 거 얘기하네, 그래. 내보고 내 올해 나이 79세인데 리더 되라고? 내 올해 20살인데 리더 되라고? 여러분, 애터미에서 리더는요, 조직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소비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 조직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의 시스템이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리더였던 게 아니라 애터미의 시스템 안에 있으면 누구나 리더가 된다는 거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얘기 안 들어요. 시스템 안에 앉혀놓는 거예요. 나 자신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도 애터미에서 애터미가 원하는 리더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요, 저 자신이 참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박계영으로 태어나고 싶을 만큼 자존감도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터미 시작하면서 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확 떨어졌어요.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내 꼬라지가 와 이래. 어머, 나 왜 이렇게 모자라니? 나 인간관계 왜 이렇게 못하니? 왜 다 꼴보기 싫니? 스폰서도 마음에 안 들고 파트너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언니도 꼴보기 싫어 이제는. 그럼 스폰서도 없고 파트너도 없으면 어떻게 저게 사업을 해요, 그죠? 그런데요,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리더들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 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성공자로 가는 것은 바로 리더가 되는 길이고, 그 리더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수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의 시스템 안에 계속해서 앉아있다 보면, 그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행동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리더가 된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멋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는요, 제가 또다시 너무 마음에 들어졌어요. 왜냐? 이제 리더가 된 제 모습이 박계영 너 좀 멋있어졌다. 너 이제 진짜 다시 좀 괜찮아졌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맞죠?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갈 수도 있지만 진짜 멋진 리더가 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도 확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문구,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얻은 재물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으나, 맞죠? 주가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아무리 큰 땅을 사놔도요, 분명히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 발전에 투자하여 얻은 재물은 소멸되지 않는다. 꾸준한 자아 발전에 투자하여 몸값을 올리자. 제 몸값은 이제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더 주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몸값이 올라간 것이 제 인생에 엄청난 플러스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 있게 살 수 있고, 제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고, 제가 대통령 앞에 저를 데려다 놔도요,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제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터미 때문에요. 애터미 성공의 길은요, 소비자가 정말 제품이 좋고 사서 소비자만 하다가 사업자가 되는데 어렵지 않고요, 사업자로만 만족하시지 마시고 리더가 된다면 누구나 자신의 가치만 높여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애터미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저처럼 애터미를 통해서 리더가 되셔서 큰 성공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